일단 오늘이 총선 찾아보니까 D-110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요즘 정치권 분위기 보면 이제 총선의 시간이 막 다가오는 느낌이 탁탁탁탁탁 느껴져요. 근데 이제 원성 부사장님 아무래도 이제 선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여론조사를 맡고 계시니까 시쳇말로 이렇게 촉이 오시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감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나요? 사실 뭐 선거가 매번 어렵긴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약간 깜깜이 느낌? 깜깜이.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특히 좀 정치권에서 지금 비례대표제도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도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정치권에 좀 빨리빨리 이제 깜깜이에서 좀 걷어내달라 예. 변수를. 네. 일단 야근 각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안에서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정 시한을 너무 넘겼어요 지금. 네. 저희 선거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 일인으로서 빨리 촉구합니다. 저희 마지막에 밤을 새야 되면 너무 힘들고요. 네. 왜냐면 이게 2인 구도냐 3인 구도냐 이런 거에 그럼요. 따라서 총선은 또 사람도 많잖아요. 그 방송을 준비하는 그 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픽도 막 많고. 그쵸?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손 모아 네. 빨리빨리 좀. 그리고 또 지금 요새 보면 유튜브 보면 네. 정치 관련 뉴스 그 조회수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뉴스 바사삭도 좀 올라갔나요? 바사삭도 열심히 또 네. 달리고 있습니다. 뉴스 바사삭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슬기로운 여론조사도 많이 봐주시고 정치 관련 뉴스 많이 봐주십시오. 미미님이 예전에 반창고가 생각났는데 흉터 없이 잘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악마님이 반창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름표가 이름이 잘 안 보인다고 반대로 좀 달아달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산화님도 많이 회복되었네요.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네. 요즘 연말에 또 약속도 많을 텐데. 조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여론조사 추이 요약이 아니라 아예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맞아요. 어떤 조사죠? MBC도 이제 총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패널 조사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조사라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같은 분들을 총선 전까지 여러 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패널 조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들을 때만 이게 뭘 조사하는 거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이 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쭉 지켜보겠다, 물어보겠다, 뭐 이런 조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여론조사는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할 정도는 볼 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는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는지는 저희가 추적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패널 조사를 하면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A당에서 B당으로 지지를 바꿨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조사보다 일단 비싸요. 그죠? 네. 비싸군요. 네. 비싼 조사군요. 비싸다는 거는 저희에게 비용을 좀 더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패널 조사가 이제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포함해서 한 5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조사는 그러니까 패널에 참여하겠다는 그러니까 5번 모두 참여하겠다는 분들의 이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동의를 저희가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물론 답례도 합니다. 예, 다른 조사에서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례도 하고 매번 5번의 조사에 응하면 매번 예. 소정의 답례가 들어가고. 예.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패널을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실제 조사도 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고관여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조사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국 조사하고 이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장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게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표심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후보에 대한 뭐 지지 강도라든지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데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단순하게 비교해서 이 결과치를 비교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런 뭐 조사 결과보다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메프라졸님이 패널 하고 싶네요 하셨고 심은정님이 커피 쿠폰 하셨어요. 정확합니다. 답례가 커피 예. 쿠폰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심은정님 패널로 참석하고 계신 건 아닌가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실제로 커피 쿠폰인가요?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드리죠. 뭘 네. 드리죠?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그 기프트콘 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GS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뭘 받으시겠어요? 커피 쿠폰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냥. 회장님은 저도 커피 쿠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장슬기 기자는 뭐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패널은 아니니까. 저는 커피 쿠폰을 받으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잊어버리고 잘 없는 GS 편의점 이런 걸 받으면 이거는 좀 특이해서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네, 되게 저희가 조사에서 엄청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죠?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달랐습니다. 답례를 뭘 선택하느냐? 네, 그래서 여성은 스타벅스 쿠폰, 커피 쿠폰. 네. 남성은 편의점 쿠폰. 편의점 쿠폰. 네, 이게 확률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매우 달라서 이게 굉장히 선호가 다르시구나.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네. 뭐 남녀 간에 꼭 그런 것보다 사실은 뭐 특성의 차이겠죠. 네. 뭘 선호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자주 사시는 품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GS가 더 좋으시고 편의점이 더 좋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편의점 주인 캔디님이 GS 편의점 한다고 지금 막간에 얘기를 하셨고, 네. 궁수렁님이 현찰 이런 얘기하셨는데 몰당님은 전 초코파이 주세요 막 이러고 다들 이제 그러네요. 시크한 매버릭님은 아들 사 먹으라고 편의점을 받겠다라고 또 이 아들 사랑을 또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현금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름도 있어야 되고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프트콘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총선까지 총 5번 시행을 하는데 5번 다 드립니다. 네, 5번 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3주간 한 달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 정도 앞으로 3주간이 아니라 4월까지죠. 4월까지 네. 이제 3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저희 뉴스 바사사계도 말씀드릴 거고요. 또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꼭 패널로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꼭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좀 잘 받아주십사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사삭 슬기로운 여론조사에서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패널 조사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어요? 12월 13일부터 닷새간 전국만 18살 이상 성인 1,508명을 조사했고 무선 RDD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이며 응답률은 4.8%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의 랩하듯이 쏟아내네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응답률이 좀 낮은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랜덤으로 무선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패널에 참여하겠다는 분들만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낮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자세한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일단은 저희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평가. 네, 그러니까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가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지금 한번 평가를 내려보세요. 100점 만점으로 각 당을 평가를 해보는데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100점,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50점, 그리고 아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0점 빵점 주시면 돼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각 당에 대한 점수가 몇 점 정도 나갔을 거라고 보세요?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한 뭐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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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막 너무 박하게 주진 않잖아요. 너 뭐 다 못했어. 0점이야. 빵이야. 이렇게는 또 마음이 또 그쵸. 그렇죠. 그렇게는 그쵸. 안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저희가 봤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평균이 47점, 국민의힘 47점. 같은 경우는 네. 41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41점.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 보통 수준이 50점. 이니까 다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유권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물론 유권자분들께서 이렇게 정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은 아니시지만 보통 수준이 50점이라고 했는데 50점이라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생각하실 때 관심이 크게 없으시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보통은 50점을 가장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평균이 50점 아래라는 건 양당 모두 50점 이하로 평가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 당에 대한 점수를 좀 점수 구간별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50점은 각각 50점 이하를 준 사람들이 민주당이 한 37% 됐고 국민의힘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0점 이하, 그러니까 50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그렇게 됐고 50점은 각각 24에서 24%와 17%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50점 미만에 거의 다 몰려 있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1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작죠. 30%가 30% 정도밖에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점수입니다. 작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점 이상 준 사람들 몇 명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적어서 양당 합쳐도 4%가 안 돼요. 90점 네. 이상을 준 사람은. 네, 50명이 안 돼요. 5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가영님이 65점 하셨고 워크홀릭님은 평균 30 예상해 봅니다 하셨고 라이언님은 평균 50 미만이라고 하셨고 캔디님은 너무 높다 생각보다 높다 하셨는데 뭐 이가영님 거의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이러고 네 룰루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이 너무 많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게 그러네요. 이 설문 만들 때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거를 장 기자님하고 설문을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잘 안 묻거든요. 네. 평가 점수를 이렇게 받는 게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준 거죠. 보통 50점이고 아주 이제 잘하면 100점, 0점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줬는데 보통 저희가 낙제 수준 한 60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50점이면 뭐 50점 기준으로 해서 높냐 낮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50점이 안 됐다는 거는 그러더라도 거대 양당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다. 평균 점수가 보통 이하로 나왔으니까 또 그런 걸 그렇죠. 좀 가늠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도 수응이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수음이양 죄송해요. 제가 수응이한가 세대입니다. 등급제로 지금 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각 정당 지지층에서의 점수를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에 대한 점수가 뭐 62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에서는 64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지지할 때 되게 아쉬워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층별로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평균 점수가 40대하고 50대는 각 이제 50점씩 나왔고요. 그리고 광주 전라가 60점, 그리고 진보 성향층에서 57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요.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60대에서 48점, 70대 이상에서 58점, 그리고 TK 대경국에서 52점, 그리고 보수성향층에서 56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의 지지 기반의 점수가 높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아주 월등히 높진 않아요. 이제 진보 성향층이 더불어민주당은 57점이고 국민의힘 평균이 보수 성향층에서 56점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짠 것 같이 나오기도 했어요. 예, 각자. 네. 저는 대구 경북이 52점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도 국민의힘을 50점 살짝 넘는다. 쉽게 말하면 정말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아쉽다 이런 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최근까지 이렇게 양당의 갈등이 좀 지속되고 좀 심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일반 유권자분들은 뭐 양쪽 모든 정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양당에 대한 점수나 평가가 좀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신당 여론조사도 이번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출연했을 때 뭐 신당에 대해서 좋다고 물어보는 거라고 신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신당은 말씀드렸어요. 좋다고 했지만 거기서 찍을 거야? 라고 했을 땐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다 물어봤어요. 제가 부사장님께 우겨서 다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전화 면접은 많이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응답을 다 안 하시니까 그렇죠. 많은 질문을 이제 바쁜데 이제 그만 물어봐요. 이렇게 되죠. 못하는데 네. 제가 우겨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신당이 이번 총선에 필요하냐, 정의당,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신당을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50%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인데 저희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고려하면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반반이다. 네, 반반이다. 네. 자, 근데 이분들한테 그럼 다시 여쭤봐야겠죠? 그러면 투표는 하실 거냐 신당에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5분의 4만 투표를 하겠다.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투표 의향은 3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표까지는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꽤나 있는 건데요.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데이터를 따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혹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좀 강하신 분들이었어요. 각 당 지지층 내가 지지하는 게 있지만 신당은 좀 필요해.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찍을 거니까 얘를 찍을 수는 없어. 약간 요런 층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굳이 찍을 거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제가 강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지정당을 물어볼 때 보통 2번 물어보거든요. 한 번 물어봤을 때 나는 지지정당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 강한 지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통 보고 2번째 물어봤을 때 이제 그래도 난 이쪽에 더 호감이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약한 지지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이제 강한 지지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층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신당의 실체가 아직 좀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좀 뭔가 정치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표출이 좀 많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 정도 공감하는 비율이 높은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층별로 보면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울 중도성향층 이런 데서 한 5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50대 그리고 60대 70세 이상 그리고 보수성향층 이런 데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이. 예. 네. 근데 좀 재미있는 점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44%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한 42% 정도가 신당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당파층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통 선거에서 부동층이나 이런 계층에서 이런 신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분만 또 응답한 분만 모아서 이제 투표할 생각 있냐 이런 것도 더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당에 대한 지지 강도를 지금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투표할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 없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투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응답이 77% 그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이 22%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분들은 대상자 자체가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77%면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이유가 보통 사표 심리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투표를 했을 때 그 표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게 이제 사표.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다른 유력 후보에 투표할까 아니면 투표를 하지 말까 이런 건데 이런 지지 강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순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떤 그 지지 강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두 개를 나눠보면
이런 게 지역구에서는 유력 후보에게 뭐 투표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신당이나 이런 쪽에 투표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정치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표를 던지는 행위를 프로테스트 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프로테스트 보팅. 그러니까 네. 저항 투표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던데 당선될 확률이 없더라도 그 기존의 뭐 공고한 양당 체계나 이런 데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나 너네 둘한테 다 표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3당에게 표를 주겠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권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데 기권보다는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게 제3당이 확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제3당 뭐 나의 뭐 정당과 비슷한 결의 정당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지지가 확 올라간다거나 하는 게 약간 프로테스트 보팅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프로테스트 보팅이 그 강력하게 나타낸 선거에서는 그 기존 정당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못하면 완전히 다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혹은 아 내가 정말 못해서 약간 이런 프로테스트 보팅이 나타났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민주주의에서 표를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신당 창당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당이다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당은 아니니까 이제 어떤 당을 찍겠다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당 투표가 있다고 한 그 500 몇 명, 580여 명, 그리고 그 38%에게 다시 물었는데 이 중에 28%는 이준석 신당에 그리고 22%는 이낙연 신당에 그리고 12%는 용해인 신당, 조국 신당 10%, 금태섭, 류호정 신당 4%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목도가 가장 높은 두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5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8명 중에 28%, 22%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전체 응답자로 계산하면 전체의 약 10%,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사람은 1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8% 정도여서 둘이 합치면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투표 의향을 물어보고 나서 그 의향이 있다는 사람한테만 물어본 거니까요.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1,508명 제가 조사했는데 투표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 응답자가 583명이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고 좀 약간 재밌는 거는 물론 이제 사례수가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그 18에서 29세 남성분들의 젊은 남성분들, 젊은 남성분들이 한 76명 정도 응답을 했었는데 그 중에 62% 정도가 이준석 그 신당에 투표를 하겠다. 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0대 남성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아직까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3지대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맞아요. 뭐 어디서 같이 뭐 누구랑 만날 거냐, 누구는 만날 수 있다, 만나서 뭐 하냐 이렇게 서로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물밑에서 계속 맞아요. 오가고 남의 약속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어디 출연하면은 누구 만나실 거냐 이런 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요 시나리오 중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치면 뭐 판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 있었잖아요. 뭐 이런 조사도 좀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무리해서 또 원성훈 부사장님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한 문항 더 물어봤습니다. 이게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그분들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합쳐도 지지를 하겠냐 했더니 이 중에 78%가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이 친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8%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체 1,508명으로 보면 15%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실제로 이게 투표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신당이 창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투표일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좀 사표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선보다 그 최악을 막고자 하는 투표 행태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구하고 뭐 비례대표 간의 교차 투표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패널 조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고 비싼 만큼 의미가 있는 조사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사실은 아직 선거제가 확정이 안 돼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불확실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아무리 그래도 중도층, 무당층 뭐 어디로 갈지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 지금 현재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볼까라고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흔들거리고 어디로 가는지 요게 요런 선택 부분이 좀 흥미롭긴 하네요. 예, 그 내년 총선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이렇게 투표하면 그 어느 정당이 지역구 의원에게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이 41%,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0%, 정의당이 2%. 그리고 아직 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은 계층이 한 2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마음을 패널 조사를 계속 추적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뭐 패널 조사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선거 전까지 한 10%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뭐 지난번 대선 때는 굉장히 더 줄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대 양당 구조에서 선거가 과연 치러질 거냐, 아니면 또 신당이 정말 출연을 해서 이 구도가 바뀔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변화하는 흐름을 보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패널 조사에서 첫 번째 조사라는 게 패널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할지 이제 계획을 하는 어떤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보다는 그 다음 조사를 훨씬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2019년도에 MBC하고 저희 회사하고 이제 12년 말에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 총선,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때 봤더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5.2% 정도 됐었거든요. 15.2%. 예. 네. 근데 지금 한 21%뭐 이렇게,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그보다 많이 더 높은 나오고. 게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그 지지를 유보한 계층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표심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좀 그런 점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잡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항상 볼 수 그렇죠. 예.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살펴보면 이제 최근 이슈에서 정치권의 이제 이슈에서 이제 여당에서는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 맞아요. 김기현 대표도 물러났는데 이 정당 지지도 자체는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없어요. 어제 나온 MBS 조사부터 보실 텐데 이제 국민의힘 빨간색,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인데 두 정당 다 약간 떨어지기는 했어요. 국민의힘은 뭐 4%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3.5%포인트의 그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오른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조사 자체는 18일부터 20일까지 네. 조사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12일 날 불출마 기자회견했고 이제 김기현 대표 바로 다음 날 사의 표명했으니까 요런 건 반영은 된 거잖아요. 반영은 된 거지만 그렇죠. 근데 뭐 이슈들이 사실은 계속 뭐 터져 나와서 특정 이슈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과연 미쳤을까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MBS에서 이것도 같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김기현, 장제원 사퇴가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 절반이 넘네요. 네,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3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굵직한 이슈들이 예고가 돼 있어요. 뭐 일단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할 거고 김건희여서 특검법 나오고 또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하고 그쵸. 신당 낸다 그러고 이제 신년 초에 신당 출범이 더 가시화가 될 거고 이러면은 이런 게 이제 여론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당 지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동칠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변수도 너무 많아요. 이슈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비대위에 누가 또 참여를 할 거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뭐 이게 운영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는 민주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분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고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런 여론의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지게. 저희는
힘듭니다. 질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뉴스바사삭에서 따끈따끈한 조사 내용 전해주셨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한다면서요? 맞아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요 내용 정리해서 보도가 있을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오후 2시에 하는 뉴스 외전에서 할 예정인데요. 유시민 작가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이 실제로 나오셔서 이 두 분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십니다. 뭔가 좀 재밌는 또 토론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비싸게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용하는 빈도를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 돈은 뽑고도 나는 것 같습니다. 비싼 조사가 네 비싼 조사가 비싸니까 그만큼 해야죠. 잘 또 알차게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 신년에도 또 이 여론조사 가지고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또 해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뭐 올해 한 해가 뭐 힘들다고 그러면 힘들었겠지만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여론조사 전화 오면 끊지 마시고 좀 잘 좀 받아주시면. 네, 저희 주사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랑 꼭 받아주세요. 네. 네, 장승기 기자. 저희 혹시 주변에 MBC 패널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MBC 패널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만 그렇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패널 하셨기로 하시면 이제 끝까지 4월까지 마음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MBC 뉴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응답한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해도 되고요. 이런 건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란테르트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마중물님은 패널 경운기 주면 패널 한다고 커피 주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아름다운 독자님 전화가 안 와요. 오면 진짜 친절하게 받아줄 건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